모두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강 남북국 시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 자, 우리가 고대 삼국 내지는 사국, 즉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한번 살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일 신라,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이 용어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유득궁이라는 검사관이 있었어요. 이분이 발해고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발해와 신라 통일신라를 갖다가 남북국으로 최초로 이렇게 명명을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미리 알고서 들어갈까 합니다. 자, 통일신라. 자, 정치 부분 볼까요? 자, 문무왕 때 676년 삼국 통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인 신문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를 일궜던 왕은 문무왕. 그때 뭐 외사정을 설치했다, 또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신문왕은 시험 문제 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신라의 왕 중에 하나죠. 일종의 개혁군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문돌은 장인인 김훈돌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진골 귀족 세력들을 숙청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지난 그 백제와 고구려의 그 전쟁에서 수많은 이 공훈을 세웠던 그러한 그 진골 귀족들을 갖다가 이제 통일된 이후에 이런 진골 귀족 세력들이 또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서 더 힘을 펼치면은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는 아마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참 진압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신문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신문왕이 한 업적 일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관료전 지급했습니다. 자, 관료전은 그 이전에 뭐예요? 노급, 시급 이런 것을 그 귀족들 공신들한테 지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나 공신들이 힘 아주 세졌죠. 자, 이걸 폐지하면서 귀족과 공신들의 그 어떤 그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9개 주와 오소경. 어차피 신라 자체가 통일 전에는 외쪽에 치우쳐 있었잖아요. 경주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했으니까는 각 중요한 목마다 그죠? 작은 수도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오소경이죠. 또 아울러 군사제도도 이제 정비를 하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구소당 10정입니다. 그래서 구소당 군사 조직은 이제 고구려 백제 출신들도 자 구소당에 이제 편입시켜서 군제를 했고 또 10정은 이제 지방군이죠. 이렇게 정비를 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다. 그리고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신문왕에 대한 이런 문항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1. 관료전 1. 김훈들의 난 진압 2. 관료전 지급 및 노급 폐지 구주 오소경 구소당 10정 국학 이름은 뭐예요? 신문왕이에요. 자, 이제 경동왕 때 볼까요? 자, 경동왕 때는 노급이 부활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진골 세력이 다시 또 올라갔나요? 자, 그 정도까지만. 자, 원성왕 때는 독소 삼품가가 신설되었다. 자, 독소 삼품가도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이유는 그 독소 삼품가, 독소를 열심히 자르면은 상품으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유학을 좀 더 이렇게 그죠? 더 진흥시키고 이제 그런 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은 좀 높은 관직으로 승진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 이 신라는 육두품 그런 그 제도가 있었죠. 성골, 진골, 그러니까 골품 제도죠. 골품 제도에서 어떤 그 영향이 너무 세가지고서 결국 독소 삼품가는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 하지만 원성왕 때 독소 삼품가가 있었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올 거죠?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이 시험 문제의 어떤 순서 또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신라 말기가 되는데 신라가 망하기 한 150년 전. 그러니까 사실 기간은 길죠. 이 150년 기간 동안
약 20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암살당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상당히 이제 이 중앙 진골 세력들이 서로 암투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터진 대표적인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김원창의 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은 이제 아버지가 왕이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어서 일으킨 난이 김헌창의 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우징이라고 이제 역시 암투 막 이런 정점이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장보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장보고의 도움으로 왕이 되죠. 그게 신무왕이에요. 근데 신무왕이 이제 장보고에게 어떤 은혜라든가 고마움을 답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보고의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신무왕은 왕에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인 문성왕 때 이제 장보고가 우리 딸을 빨리 결혼시켜라라고 했는데, 이제 문성왕 을 비롯해서 진골 귀족들이 장보고는 천민 출신인데 어떻게 천민 출신의 딸을 갖다가 왕비로 맞아들이느냐, 이때 열받은 장보고가 이제 난을 일으키죠. 그것이 바로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주를 받은 부하 염장에게 암살당하죠.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이 순서가 김원창이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이 있죠. 자, 진성여왕은 이제 신라의 마지막 여왕이죠. 뭐 진덕여왕, 선덕여왕. 그래서 신라는 여왕이 3명이나 배출됐죠. 여왕이 3명이 배출된 이유는 바로 성골, 진골, 즉 성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왕이 있었다라는 점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성여왕 때는 대표적인 것이 원종과 애노의 난이고요. 그다음에 적고적의 난이 있습니다. 자, 원정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이 재위 3년이 됐을 때 일어났던 난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중앙의 통치 권력, 이게 어떤 행정력이 매우 이제 이 진골들의 어떤 암투 여러 가지가 해서 이제는 행정력이 매우 미미했고, 또 갖은 어떤 백성으로부터의 가혹한 수탈, 세금, 징수,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팽배했던 그러한 신라 말기 시대의 흐름이죠. 이때 원정과 애노의 난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진성여왕 10년 차에 적고적인 난, 바지저고리가 이제 붉은색을 입어서 이것이 이제 일어났다. 요거 잘 구분해 가지고서 원정과 애노의 난이 앞전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신라 말기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호족들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죠. 위로는 진골들끼리 자기네들이 이제 왕하게 해먹겠다고 서로 죽이고 살려고 하고, 그죠? 또 백성들한테는 세금 막 징수하고 백성은 못 살겠다고 징징거리고, 그래 우리 땅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마 해서 내가 성주, 내가 장군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길 가겠다 해서 이런 세력들이 각각 요지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호족 세력들이에요. 이러한 이 호족 세력은 그동안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 상승에 한계가 있는 그런 육두품,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도 뭐 1등급 관직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성골, 진골, 골품지도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이 육두품과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과 육두품의 어떤 그러니까 호족들은 무역, 그다음에 머리는 육두품, 이런 식으로 이제 연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 때는 선종이 또 유행했습니다. 자,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당연히 불교의 국가였고요. 통일 신라 때는 처음에는 교종. 자, 교종 그러면은 이 어떤 교과서적인 종, 다시 해서 불교 경전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 정통파 불교 경전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이 불교 경전이 우리가 이 불교 경전 갖다 주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합니까? 뜻을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읽지도 못하죠. 이런 어려운, 그죠? 이런 글자, 즉 다시 얘기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힘들죠. 이런 반면에 선종이라는 종파가 나타나서 생겼죠. 그래서 선종은 불린 문자 필요 없다.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선 그 자체가 불교를 믿는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모르고 글자를 모른다기보다도 즉 아주 고지식한 어떤 불교 경전보다는 어떤 참선에 의해서 이런 그 불교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정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또 신라 말할 때 도손이라는 스님이 또 중국으로부터 뭐예요? 또 풍수지리설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풍수지리설도 조선 후기 말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저기죠. 종교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기보다는 또 종교죠. 뭐. 그래서 불교를 정점으로 해서 도교 또 풍수지리설 뭐 또 어떤 노장,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졌다. 하지만 물론 그 큰 대세는 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는 움직여졌다. 일단 그렇게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와중에 선종, 불교에는 선종, 그다음에 풍수지리설이 이때 신라 말기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 이렇게 호적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선종이 유행을 하고 또 풍수지리설 같은 것이 난무하면서 이제 통일신라는 계속 이제 나라 자체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후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지금의 전북이죠. 전북 쪽이 완산주에서 서기 900년에 견훤 이라는 인물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궁예, 우리 그 드라마 보면 뭐 애꾸 이렇게 딱 해서 그죠? 그 탤런트 누군가요? 김영철인가요? 하여튼 수년 전에 그 드라마 봤는데 아주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후고구려를 또 궁예가 후고구려를 또 901년 1년 뒤에 또 건국을 하죠. 건국을 해서 송악 그죠? 송악에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뭐 철원에서 세웠다. 물론 그 이후에 이 궁예는 뭐 수도 좀 옮기고 또 광평성이라는 또 뭐 이렇게 관서도 설치를 해서 어떤 그 행정적인 일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건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실정으로 해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왕건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경제 부분 볼까요? 자, 경제 부분에 어떤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까요? 자, 신라 민정문서가 나오네요. 자, 신라 민정문서. 자, 이것은 서원견 인근에서 조세역 수치에 이용했다.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받기 위한 근거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신라 민정문서는 일본 도다이사, 그러니까 일본의 동대사인데요. 이 동대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그죠? 서원경, 그러니까 서원경 그러니까 이게 통일신라니까는 구주 오서경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오서경 중에 하나. 내용 보니까 이쪽 우리 이 지역에 뭐 유실수가 몇 그루, 뭐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뭐 또 말이 몇 마리, 또 뭐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적은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조세를 수출하기 위한 그런 서류였구나 해서 이 신라 민정문서는 매우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대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장보고가 나오네요. 장보고는 우리 앞전에 그 장보고의 난때 살짝 봤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장보고는 이 당나라의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군인 했다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 신라와 외 그리고 당나라 이렇게 삼국이 이제 이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무역이 뭡니까? 주로 이제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적들이 또 나무에서 해적들이 많은 약탈과 또 약탈해서 물건 훔쳐가는 건 둘째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 갖다가 그죠? 납치를 해서 뭐 노비로도 막 팔고 이랬던 시절이죠. 여기에 분개한 이 장보고가 이제 흥덕왕에게 내가 여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서 청해진을 설치하게 되죠. 이렇게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그죠? 외적 및 어떤 이 해적들을 갖다가 다 일제 소탕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정상적인 무역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또 중개 무역까지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일궜던 것이 바로 장보고다. 그래서 이 장보고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전에 그거하고 이제 일본의 그 엔닌이라는 스님이 일본에서 당나라로 이제 그 불교에 관련돼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오고 이러면서 무사히
일본과 당나라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보면 그 입당 구법 순례기 여기 보면 이제 장대사 덕분에 본인이 매우 잘 다녀왔다 고맙다라는 그러한 지문이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장대사는 바로 장보고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또 싼동반도에 법화함도 건립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사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몇 번 말씀드렸죠? 자, 골품제. 성골이냐,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자, 이것은 뭐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한 거죠. 이 폐쇄적인 신분제였다라는 거. 결국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육두품들은 뭐예요? 그 이상 높은 관직으로 갈 수 없어서 결국은 육두품의 비판 대상이 되었을 뿐더러, 그죠? 결국 신라 말기에 호족과 연합해서 결국은 이 통일신라가 멸망에 이르고, 그리고 고려가 개혁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이 부류가 바로 호족과 육두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문화 종교 한번 볼까요? 자, 통일신라 또는 신라 쪽 보게 되면은, 자, 원효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두를 발명한 설총의 아버지죠. 아버지? 스님이 애 낳나? 뭐 파괴했겠죠, 그럼. 그죠? 자, 원효 대표적인 거 일심사상. 예. 일체유심주인가요?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려 있다라는 그런 사상. 무예가 이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를 갖다가 일반 백성들한테 전파하면서 어떤 불교를 갖다가 대중화를 시켰던 그런 장본인. 그리고 아미타 신앙. 뭐 불교의 경전 몰라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만 우리가 외워서 얘기해도 당신은 극락왕생에 간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불교의 대중화를 일구었던,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부르고 아이까지 난 그러한 파괴성 원효대사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이러한 이 원효대사는 또 책도 여러 개를 지었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뭐 대승기신론소, 그리고 신문화쟁론, 그다음에 여기는 빠졌지만 금강산맥영론. 그까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 원효대사가 이렇게 책을 졌구나. 그래서 원효대사, 일심사상, 무예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승기신론서, 신문화쟁론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617년생일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저 조계사에서 원효대사 탄생 기념 무슨 학술대도 내전 거, 근데 거기에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요. 원효대사 또 같은 동시대 사람이죠. 원효대사는 조금 뒤에 태어나서 조금 더 뒤에 죽은 의상도 매우 원효대사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스님이죠. 자, 화엄사상. 그러니까 원효는 일심사상, 의상은 화엄사상. 그리고 또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지만은 의상은 관음 신앙을 전파했다. 자, 화엄사상은 이제 서로 나만 잘난 게 아니라 서로 상호 협조. 조화죠, 조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상은 신라 화엄정을 창시하고 또 부석사를 창건했다. 부석사는 저 강원도 저쪽에 산골석에 아주 유명한 절이죠. 해초가 나오네요. 자, 왕호 천축국전을 저술한 그런 스님이죠. 해초.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또 제법 나오는 그런 스님이죠. 왕호 갔다 왔다. 어디를? 천축이 어딘데? 석가모니의 고향이죠. 즉 석가모니, 즉 불교의 발상지 인도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행문. 이 기행문이 이제 저쪽 중국 둔황 석굴에서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도 잘 아울러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계속 봐서 이제 여기 유물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신라 시대 때하고 통일신라 때에서 이렇게 어떤 거하고 약간은 우리가 같은 신라지만은 이거는 통일 이전의 신라의 유물, 예를 들면 뭐 첨성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신라 시대였고, 그죠? 또 그 이후에는 또 여기 나오는 것은 또 통일신라
같은 신라라도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뭐가 발견됐죠? 해체하면서 무구정강 대다라진경이 발견됐죠. 자, 무구정강 대다라진경은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보탑 있고요. 그다음 석굴암 본전불상. 자, 석굴암도 이때 통일 신라 때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자, 이 불국사 누가 졌나? 김대성인가요? 경동왕 때 전생의 부모와 현세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궁과 월지가 있네요. 자, 동궁과 월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안압지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갈 때는 안압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이후에 2011년도 이후인가요? 어떤 발굴 조사에 의해서 명칭이 동궁과 월지였다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 뭡니까? 상원사 동종이 있네요. 이 강원도에 있는데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종이 바로 상원사 동종이고요. 또 성덕대왕 신종, 이 종을 만들 때 이 아이를 갖다가 시주를 해서 만들었던 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소리가 났다 이런 설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한 무게가 한 19톤 정도 되는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종이 또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것은 바로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 나오네요. 자, 이것은 신라 말기에 그 교종과 더불어서 선종이 발달됐다 그랬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교종 이후에 나타난 선종들이 이제 이 발달이 돼서 결국 이때 당시에 5교 5개의 교종과 9개의 그 선종. 그래서 5교 구산 선문이 이때 이제 정립이 돼요. 자, 이런 선종의 영향이 뭐냐면은 주로 이때 유행했던 것이 그 승려들의 어떤 승려들의 이제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게 되죠.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데 그 사리를 갖다가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관한 탑이 바로 이제 탑이에요. 승탑. 승탑이고 그다음에 또 이 승려의 일대기를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글로 써 비석 같은 거 우리 가끔 박물관이나 또 어디 유명한 선사 가면 그 승탑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이 승탑과 선사탑이 많이 유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종의 영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탑 또 선사탑 이런 것들은 선종 영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국시대라 그랬죠? 남북국시대 유득궁 정조 후기 때 발해고라는 책에서 이제 그 남북국시대 명명이 있다는 걸 다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발해는 지금 중국에 있죠, 중국 그죠? 길림성 길림성 쪽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는데 이때 나라 이름은 이제 진국이었어요. 진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력이 늘려나가고 또 이 뭐랄까 당나라로부터 그 당나라가 또 뭡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또 이 나라가 세웠지만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또 그 당나라도 뭐예요? 어떤 숨고르기 하는 거죠. 또 진압할 수 없으니까는 또 워낙에 또 이 발해가 또 강한 모습을 봤죠.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에서 이 대종에게 발해군왕이라고 명칭을 하사하죠. 그래서 이 발해라는 이 나라 명칭은 713년부터 사용했다라는 점 그냥 우리가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발해로 알고 계셔도 큰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발해는 698년도에 이제 건국이 돼서 926년도에 거란족에서 멸망이 되죠. 그리고 또 이 발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서 우리나라 역사 이 정리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TV에서라든가 또는 뭐 역사학자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가야의 재발견, 또 발해의 또 재발견 뭐 이런 주제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또 나온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발해는 4명의 왕만 알면 되겠죠. 첫 번째는 대조영, 그죠? 물론 이제 또 부연 설명이죠. 이제 발해 이쪽 만들면서 이 뭐랄까
이원화가 되는 거죠. 지배층이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이제 다스리고 밑에는 흑스말갈을 비롯한 쪽을 갖다가 이제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대종의 아들인 무왕, 또 문왕, 선왕 쪽으로 쭉 나가죠. 자, 무왕 봅시다. 자, 연호를 또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죠. 인안이라는 연호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둥 반도를 공격했네요. 누구를 시켜서요? 장문휴 장군을 시켜서 산둥 반도를 공격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뭐 최초의 또 해외 원정 정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자, 대문예가 있네요. 자, 대문예에게는 흑스말가를 갖다가 정복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 무왕은 글자 그대로 문무할 때 벌써 여기 그죠? 어떤 싸움, 전투 뭐 이런 선입관이 먼저 딱 드네요. 그죠? 아주 그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무왕 그러면 싸움, 전투, 국력, 신장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걸 갖고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대문예 같은 경우는 무왕의 동생이지만은 결국은 무왕을 배신하고 중국 당나라로 이 망명을 갔던 그런 사람이 또 대문예예요. 자, 무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왕. 문왕은 글자 그대로 문무, 그래서 문을 숭상했다 이렇게 또 선입관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왕은 또 연호를 대흥이라는 그 연호를 사용했고 이때 또 삼성 6부를 정비했고요. 또 무왕 때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라도를 설치했죠. 물론 당나라에 또 그 권위도 있었지만 그래서 신라도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수도를 갖다가 상경 용천부로 또 천도를 했다. 요 네 가지 키포인트가 이제 문왕에 관련된 거죠. 여기 조금 더 나간다면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은 문왕에 딸이 있었는데 뭐 4명 딸인가 자식이 많이 낳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지에서 발견된 거. 그래서 그 정혜공주는 뭐 굴식 돌방무동, 또 정혜공주는 뭐 돌사자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딸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문학에 좀 나온다는 거 잘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왕. 자, 선왕은 이제 4번째 나오는 그런 왕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왕이 있겠지만 이때는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이때 선왕 때가 가장 발해가 면적이 사방 4천리 또는 5천리 정도 되는 그런 그 대제국을 갖다가 일궈냈다. 그래서 발해 가장 최전성기를 일궜던 영토적으로 했던 왕이 바로 선왕이었다. 그래서 이른바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 이때 당시에 당나라와 또 이 당나라에 외국 유학생들을 시험 보는 게 있죠. 빈공과라고. 그래서 신라와 경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라 다음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나라가 또 발해였어요. 이렇게 해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해서 발해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해 경제, 사회, 문화에 잠깐 중요한 건 볼까요? 자, 경제 보면 솔빈부의 말이 있어요. 자, 발해는 땅덩이가 넓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은 문왕 때 5경 15부 62주라는 그런 행정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이 5경 15부 62주가 선왕 때 이게 확립이 돼요. 이제 확립이 돼서 그러니까 그 중에 이 5경 15부 할 때 그 부가 바로 중 하나가 솔빈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해는 이 솔빈부의 발이 매우 유명해요. 아주 특산물로도 유명하고 또 수출품으로도 유명했고. 그래서 솔빈부의 말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이게 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이 산둥반도에 가면 이제 발해관을 설치했다. 발해관 있으면 신라관은 없을까요? 당연히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 있겠죠.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고려 국왕 대흠무,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왕은 발해 문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에 일본과의 국서에도 고려 왕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런 사실 문왕 때 이야기죠.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불병자상이라고 있어요. 이불병자상은 이제 두 명의 부처가 서 있는 그런 그 사진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상이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석등,
뭐 돌사자상, 또 온돌장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고구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리는 거죠. 자, 이 발해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당나라의 행정체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또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육부를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수도 상경성에 또 이렇게 주적대로 쭉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또 주적대로를 건설했다. 그리고 저 발해의 또 가장 최고 유학 국립기관은 주자감을 설치했다. 자, 요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다 이렇게 발해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즉 통일신라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구, 또 발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 문항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